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바로 3월 엔비디아가 몰빵 중인 반도체 HBM 2기업 세계 1위 됩니다. 엔비디아도 집중 투자하고 있는 HBM 반도체 어떤 기업인지, 세계 1위가 될 기업이 어떤 회사인지 오늘 알려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로봇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저희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거는 없습니다. 우리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3월 엔비디아가 몰빵 중인 반도체 HBM 2기업 세계 1위 됩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이 엔비디아가 집중 투자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엔비디아, SK 하이닉스의 관계입니다. 엔비디아와 SK 하이닉스 협업이고요. 엔비디아에 HBM을 공급하는 SK 하이닉스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수혜받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아시겠지만 AI 가속기 GPU를 만들고 있는데 그 GPU에 맞는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메모리가 필요한데 그 메모리를 SK 하이닉스 거를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글로벌 GPU 시장의 80% 이상을 장악하고 있고, SK 하이닉스는 엔비디아 H100의 4세대 HBM인 HBM3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글로벌 GPU 시장의 80%를 독점하고 있는 기업에 HBM을 공급하고 있다라는 것은 똑같이 80%를 독점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지난해 8월에는 엔비디아 실무진들이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SK 하이닉스 이천 캠퍼스를 찾아 5세대 HBM인 HBM3 생산 라인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회사에 방문할 정도로 유대 관계가 상당히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가 2분기 출시를 목표로 한 H100 후속 제품 H200에는 SK 하이닉스의 HBM3E가 탑재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5세대 HBM3E가 엔비디아에 또 들어간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이뿐만 아니라 그 다음 나오는 B100, 거기에도 HBM3, 그다음 내년에 출시되는 HBM4, HBM 6세대, 계속해서 엔비디아와 뭔가 관계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SK 하이닉스의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실제 방문할 정도의 유대 관계가 있다라는 게 의미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누가 SK 하이닉스의 HBM3E 성장에 따라 SK 하이닉스도 우상향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는 거죠. HBM 시장의 큰손 엔비디아가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거기에 납품을 하고 있는 SK 하이닉스가 올해 영업이익 10조 원 회복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올 상반기 중 업계 최초로 5세대 제품인 HBM3E를 양산해 차세대 HBM 시장 주도권을 선점한다라는 구상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GPU 80%를 독점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 시장을 나 혼자 다 먹고 싶다라는 의지가 드러나는 부분이죠. HBM3E는 기존 HBM3보다, 그러니까 4세대보다 5세대가 성능이 1.5배 개선된 제품으로 SK 하이닉스의 올해 HBM3와
HBM3 생산부는 모두 판매가 종료됐습니다. 이거 뭔 소리냐? SK 하이닉스에서 HBM3, HBM3 관련해서는 누가 봐도 SK 하이닉스가 1등이니까 필요한 기업들에서 다 쓸어갔다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작년에 판매가 끝났고요. 올해는 당연히 내년 거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가 SK 하이닉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효과에 힘입어 2021년 이후 3년 만에 연간 영업이익이 1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렇구나.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힘을 입어서 큰 성장이 나오고 있구나라고 보는 거죠. 왜냐면은 대한민국에서는 만년 2등이다. 삼성전자에 가려졌다라는 말도 많고 얘기도 많았죠. 근데 사실상 현실적으로도 그랬고요. 근데 HBM에서만큼은 SK 하이닉스가 선두를 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SK하이닉스가 선두를 달릴 때 이거를 가만히 두냐? 가만히 안 둔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HBM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번에 도전장을 내민 데가 어디냐라고 한다면 삼성전자냐? 물론 삼성전자도 있지만 바로 마이크론입니다. 마이크론이 엔비디아의 HBM을 공급한다라고 하고요. 엔비디아는 2분기 출하를 시작하는 차세대 H200 그래픽 처리 장치에 마이크론 칩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SK 하이닉스 거 쓰는데 거기에 마이크론 것도 쓴다는 얘기죠. SK 하이닉스는 이미 올해 재고를 모두 소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공급처가 있으면 인텔이나 엔비디아 등은 생산량을 늘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왜 마이크론 거 쓰냐? SK 하이닉스야 너네 제품 없다며. 그러면은 우리가 더 만들고 싶으면 뭐 다른데 만들 수 있는 데서 갖다가 쓰는 수밖에 없다. 근데 마이크론이 만들어 준다네. 그럼 마이크론 거 우리 써다가 우리 GPU 더 만들어야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론은 2024년 회계연도에 수억 달러의 HBM 매출을 예상하고 2025년에도 지속적인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HBM에 지금 마이크론도 진심이라는 거죠. 마이크론은 HBM3가 경쟁사 제품보다 30% 적은 전력을 소비하며 AI 어플리케이션을 구동하는 칩에 대한 수요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사실상 성능은 똑같은데 전력이 30%가 덜 들어간다 그러면은 당연히 마이크론 거를 써야겠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마이크론의 HBM이 그냥 근본적으로 믿을만 하냐? 아니면 믿을만 하지 않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왜 SK 하이닉스가 1등이고 왜 삼성전자가 따라가고 있고 왜 마이크론이 지금 못 따라가고 있는가? 갑자기 마이크론이 튀어나와서 HBM을 우리가 공급할게라고 했는데 사실상 왜 이게 대단한 의미가 없는가? 이게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뭔 소리냐? 바로 마이크론의 HBM 경쟁력입니다. 마이크론은 HBM3 양산을 발표를 했고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보다 양산 시점이 조금 더 빠른 시점입니다. 그리고 전력이 30%덜 들어간다라고 했죠. 그 정도로 좋은 거다라고 언급을 한 거예요. 실제로 확인된 게 아니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마이크론이 HBM 시장에 뛰어든 시기는 2018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6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2010년에 HBM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 비해서 8년, 9년 늦은 게 마이크론이고 8년, 9년 빠른 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누가 봐도 더 오래 한 기업이 수율이라든가 기술력이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양산 시점과 시제품 개발 속도가 모두 마이크론이 늦다라는 거죠. 아, 오케이. 늦을 수 있어요. 늦다고 해서 꼭 제품이 별로고 늦다고 해서 꼭 뭐가 안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2대 제조사가 HBM3 상용화 계획을 발표하자마자 2대가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죠. 마이크론도 부랴부랴 HBM3를 올해부터 만들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뭐? 부랴부랴 빠르게
근데 왜 빠르게입니까? 바로 4세대를 건너뛰었습니다. 그러니까 HBM1, HBM2, HBM2E, HBM3 이게 4세대, 그다음 HBM3E 이게 5세대죠. 근데 HBM3를 안 만들고 HBM3E로 바로 건너뛴 겁니다. 그게 뭐예요? 당연히 성능이나 수율 부분에서도 이게 되겠냐? 야, 너네 만들 수 있겠니? 알 수 없다라는 거죠.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어느 정도 수율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론은 우리가 알 수 없더라. 그냥 비밀에 감춰져 있어요. 그냥 우리는 너네보다 좋아 라고 말만 한 거지 실제로 마이크론이 좋은지 수율이 얼마나 나오는지 알 수 없고요. 뛰어넘었기 때문에 더 신뢰가 없다라는 거죠. 추가적으로 마이크론 디램 생산 능력입니다. 마이크론의 디램 생산 능력은 월 웨이퍼 30만 장입니다. 많을 수 있어요. 하지만 삼성전자가 70만 장, SK하이닉스가 44만 장으로 양도 딸려요. 그러니까 기능이나 성능도 내려갈 수 있는데 생산 양 자체도 딸립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 앞서 나가는 게 없는데 어떻게 마이크론이 이길 수 있겠느냐? 힘들다라는 거죠. 삼성전자는 올해 HBM 공급 물량을 전년 대비 2.5배 늘리겠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고요. SK하이닉스도 2배 이상 확대하겠다라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더 생산량을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질이 안 되면 양이라도 붙어야 되는데 양도 안 된다. 그래서 같은 공정 수준에서 마이크론은 선폭이 넓어 넷 다이가 떨어지기 때문에 생산 효율도 낮습니다. 그러니까 몇 개를 만드냐의 문제인데 그 만드는 양 자체도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율, 효율, 이 수율 다 떨어지는 게 마이크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볍게 그냥 얘기하면은 동일 공정 기준이라면, 그러니까 똑같은 공정 기준으로 우리가 HBM을 쓴다면 마이크론의 효율은 삼성이나 하이닉스보다 당연히 떨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방금 전에 제가 생산량부터 수율부터 효율성 이 모든 걸 확인해 봤지만 역사 뭐 하나 앞서 나가는 게 없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마이크론을 제끼고 지금 삼성전자가 업계 최초의 36GB HBM3E를 이번에 개발을 했습니다. 양산은 아니고요. 개발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업계 최초로 36GB HBM3 12단 적층. 이게 뭔 소리예요? 12개를 쌓았다는 소리입니다. 그게 12단 적층이고요. 디램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당연히 여러 개를 쌓을수록 기능이 좋겠죠. HBM3E 12단 적층은 초당 최대 128GB의 대역폭과 현존 최대 용량인 36GB를 제공해 성능 용량 모두 HBM3 8단 적층 대비 50% 이상 개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HBM3는 뭡니까? 이건 4세대죠. 이거는 5세대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어드밴스드 TC NCF.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SK 하이닉스랑 다릅니다. SK 하이닉스는 뭐냐면 MUF 말 그대로 굳혀버리는 겁니다. 액체를 넣어서 굳히는 게 MUF인데 NCF는 열로 압착시키는 거예요. HBM을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삼성전자는 열로 눌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12단 적층 제품을 8단 제품과 동일한 높이로 구현했다라는 게 중요하죠. 왜? 성능은 훨씬 좋은데 크기가 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항상 얘기하죠. 비싼 반도체는 뭐라고 했습니까? 성능은 좋은데 크기는 작고 전력은 덜 먹어야 비싼 반도체다. 그게 이번에 삼성전자가 NCF 그다음에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용량은 키웠는데 크기는 같은 공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기술을 적용하면 HBM 적충수 말 그대로 쌓는 양이 늘어나고요. 칩 두께가 얇아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휘어짐 현상을 열로 압착해서 누르기 때문에 최소화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SK 하이닉스랑 좀 비벼볼 만한 회사가 마이크론이 아니라 삼성전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실제 그러면은 해볼 만하냐 지금 붙어볼 만하냐를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붙어볼 만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HBM의 핵심은 수율이다라는 거죠. 왜?
쌓다 보면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디램을 이만큼 쌓았어. 그러면은 잘 쌓아서 불량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HBM은 잘 만드는 게 아니라 얼마나 불량 없이 잘 쌓았니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핵심을 가지고 한번 싸워 보니까 결국에는 SK 하이닉스가 아직은 우위더라. SK 하이닉스를 이기기는 쉽지 않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SK 하이닉스가 일정 수준 이상의 수요를 바탕으로 HBM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것으로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게 뭐 2년, 3년이 지난 모르겠지만 당장에서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메모리 업체들이 HBM 생산 능력을 무한적으로 확대할 수 없는 만큼 수율이 점차 중요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양으로 때려 박으면 되는데 양으로 때려 박을 수 없다면 결국엔 한정된 양에서 최대한의 수율을 내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SK 하이닉스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율을 확보하고 있어 당분간 경쟁 우위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분간은 SK 하이닉스가 HBM에서는 어느 누구도 넘볼 수가 없다. HBM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이제는 한정적인 생산량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고 중요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아니,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럼 이 수요를 유지하기 위한 SK 하이닉스가 하는 게 뭡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인텍 플러스의 HBM 모듈 검사 장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게 바로 SK 하이닉스가 수요를 유지하고 수요를 계속 올리기 위한 방법 중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텍 플러스고요. 머신 비전 기반 외관 검사 장비를 개발하고 제조하는 인텍 플러스가 HBM 관련 어드밴스드 패키징 모듈 외관 검사 시장에 진입을 했습니다. 아니 뭐 시장에 진입할 수 있지.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텍 플러스는 SK 하이닉스 측과 활발하게 접촉하면서 HBM 모듈 외관 검사 장비를 공정 테스트하기 위한 작업의 속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SK 하이닉스는 손을 잡고 검사 장비 HBM을 위한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HBM 어드밴스드 패키징 모듈 머신 비전 외관 검사 솔루션에 대한 파일럿 공급을 타진하고 있고요. 엔비디아 등 고객사로부터 수율에 대한 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 SK 하이닉스가 상반기 내에 구매 주문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인텍 플러스는 지금 SK 하이닉스를 위한 검사 장비를 개발하고 납품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율이 중요한 이때 너무나도 중요한 기업이고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인텍 플러스가 전환사채를 발행했던데 그거 안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면은 인텍 플러스의 전환사채입니다. 코스닥 상장사 인텍 플러스가 200억 규모의 4회차 전환사채를 발행해 성공했습니다. 그럼 이게 사실상 안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쿠폰과 만기 이자율뿐만 아니라 24개월 후 개시되는 조기 상환 청구권. 말 그대로 이 전환사채를 하기 전에 조기로 돈을 갚아버리는 거예요. 이자율이 0%로 정해졌다. 왜냐면은 얘네들은 지금 전환사채로 받은 조건이 좋은 건데 이거를 미리 갚아버리면은 손해죠. 그러면은 원래 아시겠지만 대출도 조기 상환하면은 이자를 내야 돼요. 근데 0%라는 거는 너무 인텍 플러스에 유리하게 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전환가액도 기준 주가의 15% 할증 조항이 붙었으며, 그러니까 현재 이 주가에서 15% 높은 가격에 전환이 된다라는 거예요. 낮은 가격이 아니라. 교환사채의 경우 할증 발행하는 경우 많지만 전환사채는 없는데 15% 할증 조항이 붙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향후 주가가 하락하면 리픽싱을 거쳐 전환가의 90%까지만 내리기로 제한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환가도 안 내려가는 거예요. 90% 이상 안 내려갑니다. 그래서 기준을 얘기하면은 하락하면 전환가는 4798원에서 15% 할증이 붙어서 4798원인데 만약에 많이 내려가더라도 36,719원 이하로 안 내려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려가도.
그래서 우리는 인텍플러스가 전환 자체가 뭐다? 인텍플러스 자체한테 너무 유리하게. 왜? 인텍플러스 기업에 대한 성장성이나 충분히 이 주가 성장성이 너무 기대가 크다 보니까 너무 유리하게 전환 자체가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거는 나쁜 게 아니다. 이건 오히려 좋은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36,719원인데 지금 얼만데요? 지금이 36,719원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인텔 플러스의 전환사채 가격이 아무리 내려가 봐야 지금 가격보다 내려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가격이 최저 전환사채 전환 가격이다. 그러니까 전혀 부담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텍 플러스 지금 가격에서 충분히 기대감을 가지고 이 가격에서 긍정적으로 저는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텍 플러스 좋게 보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엔비디아와 SK 하이닉스가 협업을 하는데 그 협업의 이유는 당연히 수율입니다. 안정적인 수율. 그걸 지켜주기 위한 인텍 플러스의 검사 장비 이 납품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 관심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부터 관심 가지고요. 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로봇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뿐만 아니라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사실상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좀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에서 나눠드리고 있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혹시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것도 안 적으셔도 됩니다. 적을 데도 없어요. 무료니까요. 각 스마트폰 안에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앱 스토어 접속을 하신 다음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뜨게 됩니다.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100% 무료고 전화번호 같은 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전혀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적을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료로 설치하시고 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나눠 드리고요.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온디바이스 AI, 그다음에 AI 반도체 로봇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이 자료집은 저희가 리얼 추천줄 누르시면은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고요. 누르시면은 저희가 9만 명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맨 밑에 AI 반도체 온디바이스 AI 로봇 총정리 자료집 8만 명 구독자 때 드렸던 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자료집 월가들의 투자법 총정리 자료집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믿져야 본전입니다. 다 무료니까요. 꼭 받아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리얼 추천주에서는 2월 29일, 28일, 27일, 6일, 3일, 2일 추천주도 매일매일 무료로 나눠드리고요.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정리해드리니까 장전 이슈 다른 거 볼 필요가 없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매일매일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고요. 제가 평생 100% 무료로 운영하는 어플입니다. 그러니까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꼭 매일 얻어 가시고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도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관심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구독자 10만 명을 향해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딴 거 안 바랍니다.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